제가 계속 기축통화 패권을 사이에 둔 미중 갈등이 우리도 모르는 세력들의 욕심 때문에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런 파멸적인 결과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국제 금융 배후 세력과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인들을 선동하여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우리는 전쟁과 경제적 고통, 환경 재앙 속에서 미래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목소리들을 내어서 그것이 정치가와 기업가들을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정해진 미래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여 현실로 실현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고는 그런 바램들을 담은 외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날이 많이 춥죠. 오늘은 그냥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댓글들에 관한 내용들,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가볍게 대본 같은 거 없이 한번 영상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엔화에 대해서 한 5일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엔화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달았습니다. 요거 한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1월에 작년 1월하고 다르게 일확개미들이라고 하죠. 일본 주식이 날아가니까 일본 증시가 날아가는 건 근데 왜 날아가나요? 극동아시아 지금 이쪽에 묶어가지고 국제 투자자본 포트폴리오가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돈 다 빼고 있죠. 1년 넘게. 대만하고 한반도도 대만 선거 이후로 위험해진다 하니까 돈 다 빼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계속 떨어지고 있죠. 코스닥. 그 돈 다 어디로 가야겠나요? 일본에 다 넣는 거죠. 일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갖고 일본이 날아갑니다. 일본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순전히 돈의 풍선 효과로 갈 데 없는 돈이 아시아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일본으로 다 몰려온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어제 기사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일확개미라고 하는데 아직 금년 1월 끝나지도 않았죠. 근데 금년 1월 동안 일본 주식시장에 가서 실제 뭔가 주식을 매수한 금액, 순매수한 금액이 작년 1월 이맘때 1년 전 작년 1월하고 비교했을 때 10배랍니다. 10배 금액이. 그 얘기는 역시 아시아권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도 중국에 해봤자 별거 없다. 한국도 안 좋고 대만도 안 좋네. 좋은 데는 논하는 데는 일본밖에 없나고 하고 다 일본으로 돈이 몰려갔다는 거죠. 10배나 뛰었다니 대단하죠. 거기에서 그런데 뭘 그럼 일본 시장에서 제일 많이 샀냐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군가 전문가가 한번 이렇게 바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티 이거 정말 좋네 하고 쫙 퍼져가지고 전부 그걸 따라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이더라고요. 일본 엔화로 해지해서 미국 국채를 사는 ETF 이 종목을 제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즉 미국 국채는 잠깐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결국 국채금리 내려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지. 길게 보면.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앞으로 길게 봐서 오를 걸 보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엔화도 결국은 아무리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지만 네가 언제까지 엔저를 하겠냐. 모든 사물은 달이 차고 나면 기우는 것처럼 음과 양의 원리처럼 지금 이 엔저는 결국 다시 올라갈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것이 더구나 모든 90%의 전문가들이 금년 4월부터라고 하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엔화도 결국은 언젠가 오를 것이다. 야,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에 가서 엔화로 환전해서 그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는 ETF 상품을 사버리자. 그러면은 많이 하나? 어라? 예상과 달리 미국이 금리 인하 잘 안 하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국 국채 가격도 잘 오르지가 않네 하더라도 엔화는 적어도 오르겠지. 그러면 좀 이득을 보겠지. 혹은 엔화가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뭔 일이 생겨서 진짜 엔화가 끝까지 안 올라 하더라도 그 와중에 미국 국채는 결국 오르겠지. 혹은 큰 일이 없다면 시장에 뭐 엄청난 뭐가 없다면 지금 가장 높은 확률로 앞으로 미국 국채도 오를 거고 일본 엔화도 오를 거니까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는 일본 주식시장의 ETF에 투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오르면서 꼭 먹고 알 먹고 따따블로 먹네. 예.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샀더라 이겁니다. 예.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 안 하고 누군가 추천을 해주고 그게 굉장히 좋다 소문이 나서 입소문이 나서 다 따라 샀겠죠. 예. 자,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아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제가 항상 모든 기사와 경제 기사들 이런 거 보고 스크랩하고 하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일부일만큼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채널에서 다른 얘기를 하죠. 남들은 다 그거 사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사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가 맞고, 제가 일확개미로서 저도 일본에서 뭘 산다면 저도 그거 따라 살 겁니다. 아마 샀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이제 사람들이 다 엔화가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엔화로 이렇게 바꿔놓고 사고 엔화 언제 오르냐 막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 뒤에 이렇게 고정 댓글 달아놓은데요. 이런 거 보면은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 지금 같은 기축통화 패권 전쟁 시즌에서는 엔화가 오르는 와중에 엔화 올라가지고 우리 원화로 엔화 샀을 때 돈 벌었네 하고 좋아하는 와중에 갑자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서 좋네 우리는 막 돈 벌었네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입 물가 달러로 결제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건 우리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엔화 사가지고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한데 그걸로 밖에 나가서 장 볼 때 물가는 그만큼 더 올라 있어가지고 괜히 뻘짓만 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로 그게 돈을 버는 건지 상대적인 자산 가치 이런 맹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즉 모두가 다 알고 주류에서 모두가 다 얘기하는 그거 외에 사람들이 놓칠 수 있고 또 실제 언론이나 경제 채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기축통화 패권의 비밀.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뿐이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엔화로서 미국 국채를 사는 ETF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거를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고 참으로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저는 이런 분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분야도 있다. 그런 그 작은 그 소수 의견, 마이너한 부분, 그리고 국제 정세나 정치, 외교, 경제에서 사실은 속이고 있는 진짜 큰 그 뒤에 숨은 욕심, 그런 걸 짚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얘기,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당연히 합당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뭐 제 역할 아니어도 저 막 구독자 막 10만 명 있고 그런 채널 가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경제뉴스나 뭐 연합인포맥스 뭐 이런 거 뭐 경제 채널 쭉 모아놓고 뉴스 기사만 딱 들어가서 쭉 제목만 훑어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엔화 영상에다가 이렇게 뭐 댓글 막 고정해서 막 지금 뭐 길게 부연 설명한 글들, 답글들 제가 달다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제가 보면서도 제 입이 실실 벌어지면서 기분 좋네 할 정도로 저한테 극찬을 해주신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계속 여기 막 장문의 어떤 답글들을 수정해서 아이고 잘못 썼네 오자 수정하고 막 이렇게 다시 달고 하다가 그분 댓글을 잘못 눌러서 삭제해 버렸어요. 제 댓글을 삭제한다는 걸. 정말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아주 칭찬해 주시는 좋은 댓글이었는데 그걸 고정으로 정말 올리고 싶을 정도로 네, 그거를 제 이제 방정 맞은 손가락이 잘못 눌러서 본의 아니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혹시 그 답글을 다루셨던 분이 나중에 와서 보시고 어라? 내가 여기다 좋은 댓글 달았는데 왜 삭제가 됐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좀 제 실수였다는 거 사과 말씀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모두가 하는 얘기고 저도 모르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들, 제가 주요하게 다루는 얘기들이 그런 주류의 얘기와 상반되는, 대립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보충해주는 얘기라는 거, 조금 이런 내용을 아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블로그 댓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일단 그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달러가 되면 오히려 개도국 입장에서는 영향받기가 싫기 때문에 탈달러하려고 할 텐데 길게 보면 오히려 미국의 손해 아닌가요? 그리고 크래핀 딜레마에 의해 뿌려야 유통이 되는데, 그리고 연준이 금리 낮추는 것도 전쟁과 연관성보다는 장기채 발행 부담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중국을 무너뜨리는 건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부양책 쓸 수 있게 틈을 줬고 여차하면 QT도 멈출 것 같습니다. 파월 옐런 비둘기 조합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크님 의견과는 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긴 내용의 댓글인데 제가 조금 알기 쉽게 한번 풀어가지고 한 번 더 이 댓글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 얘기는 이거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자기들 말 듣게 하려고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과 국채 금리를 이용해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강달러로 전 세계 경제를 꼼짝 못하게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 말 듣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게 지긋지긋해서 탈달러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런 못된 짓 때문에 미국의 영향, 달러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는 더 빨리 더 늘어날 거다. 역효과가 날 거다. 그래서 전 세계는 결국 달러 약세로 가고 미국의 패권은 끝난다. 그러면은 점점 달러를 안 쓰는 나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축통화는 힘을 잃어가는 거고, 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도 결국은 뭐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연준이 재정 적자, 장기채 발행의 부담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중국은 못 무너뜨릴 거다.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벌써 중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지준율을 팍 낮춰가지고 부양책을 쓸 수 있게 곧 다가오는 2월 첫째 주 설날에 맞춰가지고 중국 전체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시중에 유동성을 푼다고 지금 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지금 가만 보니까 연준에서도 QT도 조만간 멈춰야 된다. 금리만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나온다. 그럼 결국 중국은 숨통이 빵 트이면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살아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어떻냐고 물어보신 이 내용이죠. 방금 전 엔화에 대해서 엔화를 크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주류적인 입장과 저의 의견이 대립된 게 아니다.
저 사람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고, 저는 작은 사람들이 못 보는 아주 예민하고 세심한 일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전달해 주면서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죄송합니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안 합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요. 예. 맞죠? 지금 이 질문 올리신 분도 자기 생각은 아니실 겁니다. 솔직히 어딘가에 들은 얘기죠. 자, 한번 갖고 볼까요? 기사를. 이거 사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1월 24일. 아마 이분도 이 기사를 보시지 아니면 어디 뭐 커뮤니티에서 또 사실 뭐 막 뭐 되게,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고 예전부터 경제 쪽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웃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제 블로그를 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심히 보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뭐 이웃 신청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블로그에 보면 유명하신 누구누구님이 제 블로그를 추천해서 왔습니다. 서로 이웃 맺어주세요 하는 것 심심치 않게 계속 옵니다. 그 블로그가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제 얘기를 잘 이렇게 숨죽이고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고 어디서도 얘기 안 해주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신선하고, 아마 자기들의 또 그 비전과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모든 것들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저만의 이제 필터를 걸려갖고 조금 다듬어서 나올 뿐이지,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도 어제 기사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링크가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탈달러와 추세 강화할 거다. 예.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일부 탈달러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에 더해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신흥국들은 달러와 차입이 더욱 비싸고 희소해져서 신흥시장 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 위안화 등 달러화의 대안을 찾게 된다라고 평가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 전부 탈달러 기조는 오히려 더 빨라진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탈달러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역시도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또 이게 뭐 막 이런 게 있대 하고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은 이 경제계에서 굉장히 작년부터 나온 주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많이 동조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의 댓글을 보면 또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마음 공부하고 뭐 철학이나 어떤 명상,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이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제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 요약본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 중이긴 한데, 결국 미래에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는 어떻게 될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리는 거죠. 제가 계속 뭐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1년 2년 동안 계속 쓰는 거는 세상아 망해라 하는 거 아니죠. 세상 망하면 제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저 죽기 싫어요. 문제는 세상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것이 정의다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고 우리를 이렇게 조종해서 우리가 여기에 조종당하고 선동당할수록 진짜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무조건 미국도 막 나쁜 놈이야 하면은 저 자식은 빨갱이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모든 기사 첨부하고 실제 이런 움직임 있고 뭐 있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쫙 내러티브를 만들면 보는 분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분들도 조금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기후위기도
야, 이거 예전부터 봤는데, 아우, 또 원전 저 얘기 저거, 원전이 어쩌고, 결국 저거 저 좌파 빨갱이 놈들 저거 가지고 또 지들 이득 살리려고 또, 정말, 이미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에서 갖고 노는 이념, 선동 이런 거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우파, 좌파, 뭐 진영 논리 그런 거 떠나서,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놈들도 있죠. 하지만 그 일부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일부가 전체는 아닌 것처럼 정말로 기후위기가 현실이고 환경재앙이 현실이고 이런 과학적인 이론과 이런 거에서 현실에 닥치는 걸로 어떤 놈이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서로 방관하고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고 손 놔버리면 우리와 우리 자식 세대는 정말 재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확률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서로 방치하는 걸로 끝내야 되냐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지구인들이 지금이라도 뭘 바꿔보자 하면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조종하려는 큰 권력과 경제 세력들이 우리 여론이 무서워서 작전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야겠냐.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내놓는 거죠.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오늘 또 뭐 중동에서 또 우리나라 또 어제 또 저기 또 순항미사일 쏘고 아주 난리가 나죠. 위기를 이렇게 다 고조시키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그 어떤 저놈들은 나쁜 놈 우리가 맞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으로 몰고 갈 때 점점 뭔 일이 터질 확률은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 이렇게 가다가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국 오는 결과는 서로에게 모두가 좋지 않다. 그래서 자꾸 미국과 배후 금융 세력들이 사람들을 언론으로 조종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옳다 하는 거에 동조하고 저놈들 죽이자 때려 죽이자 누가 한번 뭐 덤벼봐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디서 깝쳐 뭐 우리도 더 큰 힘을 길러야 돼 그러기 전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새로운 방법도 도모해보자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 이것이 정치가와 기업가를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미국과 배후 금융 세력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성공할 확률이 없어지네 다른 방법을 해볼까 하면서 자기들 내부 세력에서도 와해가 오는 거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계속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저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예. 사실 유튜브 하는 거 저 혼자만의 편하게 먹고 사는 행복을 얘기하면 때려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뭐 돈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제가 돈이 아쉽지도 않습니다. 예. 재벌 2세는 아니어도 저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금 2년째 실업자인데 궁핍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대로 저는 평생 은퇴하고 일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 돈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어디다가 큰 돈을 배팅하고 어디 도박 사이트에다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댓글로 질문하신 분 그리고 지금 요 미국 싱크탱크의 어제 기사처럼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면 달러가 약세에 빠지고 미국은 힘을 잃고 기축통화 패권은 다극화 체제로 가고 중국은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지금 그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예전 네덜란드나 그 다음에 여기 미국까지 기축통화 패권이 쭉 흘러오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 호령하던 그 패권 국가들의 흐름에서 한 나라가 흥했다가 망해가는 그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흘러가는 원리가 그런 원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흥망성쇠로 결국은 미국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레이 달리오도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고요. 요거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부상한다. 달러는 약해진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도 작년에 돈을 싹 뺐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알고 예전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도 예전 나라들은 그래서 망했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반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근본 위제가 아닌 신용화폐, 미국 정부의 신용만으로 움직이는 종이지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 이미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예전 나라들한테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꾸 뭔가 돌연변이처럼 지들이 기축통화 패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짓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간 자기들 시대가 끝났고 다른 놈한테 패권을 넘겨줘야 될 시대가 자연적으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진작 아시아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야 되죠. 사실 이 기축통화 이 패권이 이런 경제적으로 이런 장난을 기축통화에 대해서 근본이 이제 벗어나는 장난을 안 했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 한국, 중국 이 아시아가 지금 전 세계 제일 패권 국가가 이미 돼 있을 겁니다. 21세기에. 그걸 근데 플라자 하브 같은 거로 일본을 떨어뜨리고 또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계속 자기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거죠. 미국이. 네, 다시 질문하신 분 얘기로 돌아와서요. 분명히 이렇게 탈달러화 추세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탈달러화 장기적으로 보면 탈달러화 추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순조롭게 더 브릭스는 힘을 모으면서 지금 이런 신흥국들이 더 미국 눈치 안 보고 더 모이겠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미국 입장으로서는 전 세계가 달러를 점점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채널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항상 짚어가는 건 뭡니까? 인위적으로 달러 패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분쟁을 조장한다. 인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만든다. 그런 거를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걸 알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미국 편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나라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겉으로는 잘 살지만 이념이나 이런 거에 완전 얽매여 가지고 굉장히 무지몽매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은 이런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한 분이라도 더 알게 되고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총선에서 어떻게든 국민들 포퓰리즘을 얻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저거 저렇게 깝치는데 저거 가만 놔둬야 돼? 때려잡아야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 정부도 점점 오히려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 지지를 얻으려고. 결국은 민심이 천심이죠. 미국이 전 세계의 긴장을 고조해서 3차 세계대전 같은 위험이 오는 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대로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계속 선동되는 대로 끌려다니면. 그래서 계속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약간은 사명감이 있죠. 하지만 언제든 가가지고 아유 이거 뭐 이런다고 뭐 나 혼자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괜히 못하러 내가 소중한 4시간 들여서 하냐고 언제든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제 잠재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한다고 지금 내 인생 남은 인생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약간 좀 이 유튜브 채널에 저는 애정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살짝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복잡한 마음인데요. 결국 미국이 어떤 강짜를 부리고 뭔 일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때는 달러가 굉장히 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꼴이 지금 아무리 미국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꼭 미국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반감을 가지고 동조를 안 하게 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힘은 약해질 거고 그럼 그때는 저도 지금 제가 가진 현금 자산의 90% 가까이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틈틈이 계속 달러로만 들고 있는데 다 바꿔가지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도 달러를 팔 겁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군 하고. 사람들이 그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세상이 그걸 겁니다. 전쟁이 안 나고 뭔 큰일 안 나고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처럼 억지로 달러 패권을 차지하려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뭔 일을 전쟁을 터뜨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겠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은을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은덩이를. 예. 만약에 정말로 저는 어떻게든 미국이요 기축통화 패권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고 세상은 이렇게 갈 겁니다 한다면 뭐들어 제가 달러를 들고 있지 은덩이를 들고 있겠어요. 예. 저도 해지를 하는 거죠. 엔화 미국 국채 해지하듯이 미국 국채도 들고 있고 뭔 일이 아니 미국 달러도 들고 있지만 은덩이도 들고 있고 하면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질문하신 분 내용대로 그렇게 갈 확률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제일 큰 확률입니다. 예. 또 지금 장기채 발행하는 그 미국 재정 적자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도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전쟁과는 연관성보다는 차라리 이거 아니냐. 근데 이거 저도 얘기한 거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 지금 겉으로는 튼튼하다 튼튼한데 실물 경제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대로 가면은 선거 전에 미국 경제에선가 어디선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도 그러고 지방은행도 그러고 연체율도 그러고 지금 미국도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고금리가 지금 계속 가게 되면은 어디선가 부러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미국 국채도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한데 힘들죠. 그래서 일부러 그때부터 좀 미국 경제 한번 스폰지성 충격 완화 숨통을 틔워줘야겠다 해가지고 파워가 옐런이 나와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랐다 지금 1%로 쭉 떨어지면서 뭐 모기지 금리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뭐 기업의 어떤 채권 발행 금리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한숨 돌린 거 아닙니까? 2월달 사이에 동시에 일본 10년물 금리도 쫙 내려간 거 계속 보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것이 미국 장기채 발행에 따른 재정 적자의 부담도 낮춰주는 거고요. 제가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준이 금리 낮추는 게 지금 뭐 아까 그 기사들에 나온 것처럼 장기채 발행 부담 때문이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내용이고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가냐 한 번쯤은 조심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순순히 세상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 전에 뭔 짓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인위적으로.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미국 탓이 아니라 다 중국 러시아 탓으로 보이게 잘 조정을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중국을 무너뜨린 건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중국 무너질 겁니다. 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거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은 앞으로 팬데믹 끝나고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경제 반등해서 한 해 동안 뭐 8% 9%까지 성장할 거다. 작년 이맘때 모든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근데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중국은 이제 어떻게든 미국이 죽일 거고 원투펀치 때릴 건데 무슨 중국에 투자라는 멍멍이 소리냐. 한국은 실제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중국을 쥐잡듯이 만들어 놔가지고 중국에서 모든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1년 만에 중국이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저는 항상 제가 보는 거는 사람들이 잘 짚어내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그쪽 목소리를 저는 하는 거면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주류의 역할. 만약에 제가 항상 경고한 것처럼 사람들이 미국이 뭘 하자는데도 머리 써가지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국민들과 정부들이 적당히 중간에서 에이 미국 니네도 다 이런 속셈 있고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니네만 좋으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영리하게 대처했다면 지금은 뭔가 다 달라져 있겠죠.
훨씬 더 달러는 진작 약세에 빠졌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그런데 계속 제가 예상하는 안 좋은 결과대로 사람들이 제 표현을 빌어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선동당하는 대로 가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든 크게 무너질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아 무너질 거고 어디선가 전쟁은 터질 거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건데 제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제 의견이 틀리길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힘이 약해지고 중국도 숨통이 트이고 전 세계는 다극화 체제로 갈 겁니다. 그런 변화가 보이면 저도 언제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는 방향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서 계속 봤는데 이제는 이게 이렇게 변했네요 하면은 제 주장을 접고 저도 그때는 달러를 팔아야겠죠. 개인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 올리신 분 얘기처럼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냐. 저하고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대중의식, 집단의식이 어떤 미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미 준비된 수많은 미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고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고르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혹은 최옥훈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그 영향들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주류의 목소리로 변하면서 그것이 사회에 모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대판 붙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양자역학이죠. 우리가 어떤 쪽을 관찰하고 주시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에 따라서 어디 가서 우리가 내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그 가능성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기사 링크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 빼지는 말자고요.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엔화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2024년 물류 대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있죠. 거기에 제가 장문의 답글을 달았죠. 그 얘기는 2024 일본의 물류 대란 얘기로 인플레가 자극될 거다 하는 얘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보고 시리즈 영상도 예전에 딱 열심히 봤었고 제가 링크까지 올려드렸죠. 예. 요거 아니다. 내가 하는 얘기하고 틀려갖고 나는 이거 반대한다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뭔 얘기가 되냐 그럴 시점이 왔냐 할 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영향이 올지 안 올지 지금 나서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없어요. 맥주집에서 심심풀이 맥주 먹어서 심심풀이 땅콩 안주거리로 말할 수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정말로 그런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아무도 예단하고 속단할 수 없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요 댓글 질문에도 결국 탈달러는 어떻게 해도 될 거고 그러니까 중국을 못 무너뜨릴 거다. 더구나 이제 중국이 앞으로 설날 앞서갖고 다음 주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푼다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유동성을 엄청나게 푼다고 나왔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QT도 줄여나가고 멈춰야 된다는 얘기가 슬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더 만세에 드디어 숨통이 튀었다고 돈을 풀면서 재정부양하고 중국은 살아난다. 그런데 전 세계가 미국 달러는 싫어하고 점점 탈달러가 되니까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못 누르고 다극화 체제로 갈 거다.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저도 보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은 어떠냐 얘기하는 건 재밌는 호사가들의 논쟁거리는 될 수는 있지만 정말 가능성이 반반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열정만 소비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정말로 심해지는 것 같다라면은 그때는 저도 제 포지션을 바꾸고
제 견해에 수정을 가할 거고 합니다. 예. 아까 그 엔나로스 일본 국채를 사는 해지 움직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움직임도 맞고 주류이고, 예. 다만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그런 주류의 어떤 이론과 대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립하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완하는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 사람들이 간과하는 가능성도 보자는 거고요. 또 그걸 놓침으로 인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이 선동하는 대로 따라 흘러가면서 우리가 큰 파멸을 맞게 되기 전에 이런 것도 알고 자꾸 더 많이 깨우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한 명 한 명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여론도 바뀌고, 그래서 또 다른 미래가 올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 암튼 지켜보자고요. 지금 뭐 연준이 QT도 이제 뭐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게 주류 얘기는 아니고 일부 소수의 얘기란 거 예전 시장 분석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지금 유동성을 풀겠다. 다음 주부터 설 연휴에 맞춰갖고 막 중국 시장이 지금 막 증시가 무너지니까 뭐 공매도 금지부터 해가지고 기관들 은행주 사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또 뭐 중국 국영 은행 기업들이 지금 주식 다 사줘라. 막 그런 지시까지 나온 다음에 어제 또 지준율 뭐 0.5%나 인하해서 돈 많이 푼다 막 날마다 지금 급한 정책들이 중국에서 돈 풀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하던 그 짜잘한 일들의 어떤 종합이긴 한데요. 근데 요거 가지고 나서 또 막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국이 살아나고 미국 끝났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큰 흐름이 돼가지고 하나의 큰 파도가 될 때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고 세상이 막 변한다 막 어쩐다 가능성으로만 두고 보시자고요. 사실은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막 돈을 풀어버리면요, 정말로 이렇게 풀다가 이것도 안 되어서 더 풀고 그 다음에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시장 괜찮네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도 살리려고 기준금리까지 막 내려버리면요, 그때는 정말 제대로 약점 보이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꾸준히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계속 유출이 되는데 모든 경제 뉴스 기사에 난다긴다 하는 서방의 경제학자들, 분석가들이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중국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려면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이 돈을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풀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래야만 전 세계 자본 시장의 투자 세력들이 드디어 중국이 정말로 변할 마음이 있구나 인정하면서 다시 돈이 들어오고 그래야 중국이 살 거다. 아니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와 디플레에 빠질 것이다.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노래를 부른 거 알고들 계신가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 위안화 약세에 빠져서 더 작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떤 약점이 생길까봐 이번에도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는 살려야 하지만 금리 동결 할 때마다 서방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중국 니네가 경제를 금융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려줄게. 니네 진짜 지금은 돈 풀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시진핑 너 쫓겨난다. 그렇게 겁을 주고 날마다 떠드는데도 바로 얼마 전까지도 기준금리 계속 동결하고 허리띠 쫄라매고 버팁시다 하는 거죠. 중국이 똑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슬슬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어. 금리 인하도 해야겠어. QT도 이제 끝내야겠어. 그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달러도 약세에 좀 빠지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막 증시에서도 막 패닉 상태 나오고 하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나와가지고 급하게 막 이거저거 돈을 풀겠다 하죠. 그러면 이제 서방의 언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잘한다 중국.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니네 살리려면 지금 이거 갖고 안 돼. 기준금리 더 내리고 돈 더 풀어야 돼. 그러면은 중국 안에서도 막 서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지금 시진핑 경제정책 진짜 엉망이네. 돈 더 풀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 지금 다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고 계속 분위기 몰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미국이 정말로 금리 인하 할 것 같답니다. 조만간 그런 소식 3월 달에 나오면 중국도 아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안심하고 돈을 풀자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핵펀치 날릴 제가 볼 때는 딱 분위기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면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돈을 푸는 순간 그때 가서 갑자기 아이고 다시 인플레가 반등하네. 미국 경제 튼튼해서 아직 금리 안 내려도 되겠네 하고 확 땡겨버린다고 해보죠 한번. 그러면 작년 10월 말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중국에 기를 모아서 펀치를 날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중국 가드가 살짝 내려갔을 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봐야 되지. 이제 막 제가 주류 어떤 그 경제계의 흐름에서 보는 거를 틀렸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걸 보완하는 저만의 목소리를 더 부각해서 낼 뿐이라는 거, 그런 움직임들 저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전혀 대립되는 의견이 아니라 장기채 금리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 현상의 양면 중에서 어느 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집중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 이렇게 이 질문 올리신 분처럼 너는 미국이 이긴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런 흑백 논리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래는 얼마든지 계속 변해가는 거고요. 예. 그 와중에 지금까지는 제가 보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달러 패권을 순순히 안 뺏기기 위해서 국제 정세, 정치, 외교에 강짜를 부리면서 세계를 위기로, 힘든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 그것이 지금 변한 게 없어서 계속 짚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와중에 점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 너하고 안 놀아. 우리 이제 미국이고 중국이고 우리 실리만 찾을래 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의 이런 작전들이 안 먹혀든다고 해봅시다. 곧 만들어야 될 2부 영상, 지금 이 다가오는 전쟁의 모습 2부 영상에서 바로 그 내용을 할 건데요. 지금 중동에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이루어지고, 어제 이제 후티를 2번 연속 미국, 영국 연합군이 공격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22개 국가가 나서가지고 지지 성명 내놨죠. 그거 뚜껑 열어보면 2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 번영을 수호하자, 전 세계 경제 번영을, 이름을 번영의 수호자로 딱 작전명을 달면서 전 세계 해군들 다 모여라 했잖아요. 아무도 안 갔어요. 제 기사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안 갔어요. 미국, 영국 둘만 있고요. 다 핑계대면서 안 가요.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그거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하마스가 어쩌고 말은 그러지만 결국은 니네 거기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니네한테 반기를 드는 세력들 다 때려 죽이려고 괜히 하마스 핑계다서 거기서 국제적 긴장을 일으키고, 그래봤자 거기 끼어봤자 우리는 네 말 들었다가 손해만 보고 좋은 거는 에너지하고 물자 팔아먹는 니네 미국만 좋은데, 뻔히 이제 아는 거예요 다. 점점 더 1년 2년 지나면서 깨우치는 나라들,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은근히 그겁니다. 그렇게 돼서 세상에 별일이 안 일어나고 미국의 모든 음모가 와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가겠지만, 그때는 이제 저도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미국이 이런 속셈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길 거다.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제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대결적인 어떤 논리로 제가 하는 주장들을 그렇게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도 오라오라 했는데 결국은 안 와가지고 미국, 영국 둘이서 했어요. 유럽에서도 구축하면 3개 보내줄게. 근데 언제 갈지 몰라. 오지도 않았어요. 미국, 영국 둘이서만 또 외롭게 자유세계 번영의 연합군입니다 말하면서 둘이서만 후티 반군 두드린 거예요. 이번에도. 화가 났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직접 참전은 안 했지만 지지 성명 낸 겁니다. 하도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미국 말 안 들으면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22개 나라가 미국, 영국, 우리도 이쪽 편이고
이 미국, 영국이 후티 반군 때린 거 아주 지지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고는 빵꽝 도장 찍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힘에 의해서 구색을 맞춰준 거죠. 굉장히 사실은 이게 초라한 작전입니다. 점점 미국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자유 번영의 수호자, 가만히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 힘없는 나라의 아녀자와 어린아이들 학살하는데 이게 무슨 아무리 뭐 후티가 어쩐다 저쩐다 뭐 하마스가 어쩐다 하지만 그래 그게 옳을 수도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점점 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이 작전에 참가한 모든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결국 좋아지는 건 달러 강세와 미국 경제밖에 없다. 20세기 같으면 우리도 여기에 끌려갔겠지만 지금은 다들 이제는 많이 똑똑해진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예. 관찰자의 입장이고 미래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좀 더 많은 대중의 의식이 변함에 따라서 선택하는 미래가 달라질 거다. 수많은 그 존재하는 미래 중에서 미리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관찰되는 파동이 입자가 되는 양자역학처럼. 그런데 파멸로 향하는 미래 말고 좀 더 다른 대안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영상을 올리고 경고를 하는 거다. 아, 이렇게 가면 정말 이렇게 안 좋아지겠구나.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생각하고 고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쟁의 위험이나 아니면은 환경 재앙의 위험이나 이런 데서 점점 다른 쪽으로 목소리들이 더 나와서 미래가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순전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나는 여기다 배팅하고 다른 말은 다 틀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괜히 잡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조만간 이제 또 정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한 가지만 더요. 저번 그 다가오는 전쟁의 모습 일부 영상에서 이란에 대해서 이란은 인종학상 아리안계 즉 유럽 백인계이며 아랍인들과 다르다 쭉쭉쭉 왜 팔레스타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안이죠. 그 찬란한 문명. 아라비아 반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오른쪽에 있고요. 인종상으로도 다르고요. 이란 사람들까지 싸잡아가지고 아랍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문화를 중국의 한 나라, 중국이다 같은 그걸로 보는 것처럼 굉장한 신뢰라는 거, 무식한 소리라는 거, 선진국, 미국 백인,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이 보는 그런 또 다른 지역의 문화와 인종을 굉장히 무시하는 굉장히 뻔한 그런 편견, 스테레오타입의 실수라는 거. 예. 저도 예전에 이런 내용들 많이 책에서도 봤고 또 뭐 지식 브런치나 그 유명한 채널에서도 더 보고 공부하고 해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저번 라디오 극장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만드는 내내 저도 대사를 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유 너무 좀 그렇다 하면서 막 황망하게 영상을 만들면서 그냥 사람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그 이란 사람, 이란 대통령 출연시키면서 같은 뭐 팔레스타인, 뭐 아랍계로 막 제가 싸잡아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예.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앞으로 명심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